인생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을 키우고 인도하며 희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의견을 거부하거나 거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경심보다 적게 대할 때 그것은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싸움, 논쟁, 상처 없이 존경을 되찾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반응의 변화가 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면 그들의 삶에서 존경받고 소중한 존재로서의 자리를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 찾는 것을 멈추세요.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녀에게 지나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잊고 아이들의 뜻에 따릅니다. 부모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노예라고 말하며 자녀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씁쓸한 진실은 아이들의 승인을 얻으려 애쓸수록 그들은 여러분을 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은 자기 희생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자기 존중을 통해 얻어지며 끊임없는 양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굴복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아이들에게 당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이 부차적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노력과 의견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마가렛이라는 여성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이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아이들의 무례함을 무시하며 가족과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단지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고 항상 양보하고 동의하는 사람으로만 보며 존경이나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가족 내에서 자신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단계는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이들이 싫어하거나 불만을 느껴도 당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존중이 돌아와 가족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논쟁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의견을 거부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때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첫 번째 욕구는 논쟁하고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상기시키며 경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은 결코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논쟁으로 설득하여 당신을 존중하게 만든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보세요. 존중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통해 얻어집니다. 존중은 당신의 존재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내심과 한계를 시험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의해 얻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무례함에 분노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시켜주는 것뿐입니다. 나는 프랭크라는 남자를 알았습니다. 그는 은퇴한 교사로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침착함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프랭크는 항상 자신감 있게 행동했지만 집에서는 그의 성인 자녀들이 그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관심을 거부하며 때로는 그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프랭크는 논쟁을 시도하며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거듭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그는 자녀들과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논쟁 대신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고 말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마치 이미 존중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는 차분하고 현명하게 말했으며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승인이나 증명이 필요 없는 강한 인물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를 통해
존중을 보여 주고 존엄을 지키며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품위를 지킬 때 아이들은 그것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본을 따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아이디어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적어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정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의존은 관계의 힘을 바꾸고 긴장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당신에게 가치를 주어야 한다고 느낄 때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압박감이 생겨 긴장과 거리감을 유발합니다.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도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인정사랑, 관심에 대한 의존은 압박을 만들고 자유로운 관계를 방해합니다. 감사 대신 아이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멀어지거나 참을성 없거나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사랑을 더 쫓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사랑을 더 갈망할수록 그들은 덜 줍니다. 나는 헬렌이라는 친절한 어머니를 알았는데 그녀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바쳤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살게 되자 헬렌은 그들의 전화와 관심사랑을 기다렸지만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그녀가 스스로 그들에게 너무 자주 전화하며 자신의 지루함과 그들이 더 자주 오길 바라는 마음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전화는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대신 만남과 대화를 기대하는 기쁨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먼저 전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행복을 돌보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며 그녀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고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다. 교훈은 간단하다. 필요함을 느끼기 위해 자녀에게 덜 의존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자립심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 경계를 설정하고 엄격히 지켜서 관계에서 존중과 질서를 유지하라. 자녀들이 존경심을 잃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모가 자신에게 무례한 태도를 허용할 때이다. 자신의 의견을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허용하면 조화와 상호 이해가 무너진다.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행동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를 끊거나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지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차분하고 단호하게 정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계가 침해될 때 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일관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 회사를 규율과 자신감으로 이끌었던 은퇴한 사업가 로버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성인 자녀들은 그의 말을 자주 끊고 그의 감정을 무시하며 그의 생활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참으며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버트는 침묵이 그들에게 그런 행동이 정상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고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의 말을 끊었을 때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계속 말하겠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딸이 그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존중을 기대한다. 이런 말들이 관계의 역학을 바꾸었습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의 경계를 침해하자 로버트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알리기 시작했고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나중에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존중을 요구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그를 존중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존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5번째 단계, 인정 없이 주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종종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질 때에도 시간과 노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단지 정당성만으로 맞이받습니다. 사실 당신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사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대만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멈추면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는 조지라는 이름의 남자를 알았다. 그는 항상 아이들에게 관대했던 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도왔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감사의 대신 그는 불평을 들었다. 아이들은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기대했다. 가장 나쁜 일은 조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그를 도울 수 없었던 때였다. 어느 날 조지는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리해서 돕는 것을 멈추고 요청 없이 돕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아니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아이들은 실망했고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그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관대함이 선물이자 보장이 아님을 깨달았다. 만약 아이들이 당신의 시간, 노력, 친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있는지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 정말로 너무 많이 주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 이것은 인식의 중요한 질문이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관대함이 존중에 달려있음을 가르칠 때 그들은 그것을 주의와 감사로 대하기 시작한다. 6번째 단계는 자녀 밖에서 삶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존중을 되찾고 당신의 행복이 자녀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부모는 종종 자녀에게 헌신하며 자녀를 삶의 중심으로 삼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역학은 변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자녀는 당신을 다른 관심사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존경심을 줄어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관심사 만족감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며 자녀도 이 규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가 당신이 오락인정 의미를 찾는 데 의존하는 것을 본다면 자녀는 답답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쁘게는 자녀가 당신을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존경과 유대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엘레노어라는 이름의 70대 과부 여성을 알았는데 남편이 죽은 후 자녀의 삶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전화하며 조언을 주어 자녀를 이끌려고 했지만 항상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청하지 않았고 남편이 남긴 공허함을 채우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졌고 방문은 줄고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엘레노어는 이전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교류를 넓히고 하루하루를 의미로 채웠습니다. 엘레노르는 아이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기를 멈췄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더 자주 전화하고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독립성에 감탄하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이 당신을 단순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당신의 삶을 보여주면 그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당신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6를 적어 당신의 지지를 알려달라.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새로운 영상과 영감을 놓치지 않길 권한다. 당신의 지지는 중요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 생각, 존경이란 관계에서 존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며 문장이 끊긴다.
아이들에게 직접 존경을 요구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경계 설정 삶의 본보기로 영감을 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덜 관심과 존경을 보인다면 분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대신 접근 방식을 바꾸고 그들의 승인에 집착하는 것을 멈춰라.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줄 것이다. 본보기를 보여라. 당신의 존엄성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세요. 독립적일수록 당신의 존재가 더 존중받습니다. 존중받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세요. 인정 없이 주는 것을 멈추세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대함은 가치를 잃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공짜로 주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밖에서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와 기쁨 만족감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아이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 존중은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 교훈을 공유해 주세요. 이 교훈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 팀에게 영감과 동기를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